마음의 힐링과 수익이 함께하는 이 시간, 안녕하세요. 정호의 데이트입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거나 출퇴근하는 시간, 사람들은 버릇처럼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이 카카오톡에 있는 친구 목록을 쭉 스캔합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있나? 혹은 사진이 바뀌었나?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죠. 카톡 친구 목록만 한번 쭉 봐도 이 친구들이 요즘 뭐 하고 지내는지를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제 친구 카톡에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의미 없이 화면을 쭉쭉 내리던 제가 잠시 멈춰서서 그 프로필 문구를 한참 동안 좀 쳐다봤습니다. 나도 분명히 꿈이 있는데 내가 오랫동안 그려왔었던 그 꿈, 나는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켰을까? 여러분들은 꿈 어디까지 좀 완성이 되셨나요? 한 주의 중반입니다. 그 한 주의 그림 절반이 완성되는 수요일 정오의 데이트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12월 10일 수요일 정오의 데이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렸던 꿈, 이전에는 참 속도도 참 안 나고 그냥 구상만 하다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어제 문득 제 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한 30%, 40%의 밑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조금은 뿌듯함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그림은 어느 정도 완성되셨어요? 그 꿈 얘기 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잠시 멈춰서서 그 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더 얼마나 예쁘게 또 개성 있게 그려 나가실 건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혹시 이 안 해결되는 그런 답답한 골칫덩어리가 있다면 오늘 정오의 데이트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 손을 잡아서 자세한 전략을 드리도록 할게요. 종목 고민도 좋고요. 일상 고민도 모두 환영입니다. 오늘 종목 고민을 함께 해주실 세 분은요. 김동현 전문가, 전정현 전문가, 그리고 메리츠종금증권의 이재우 차장 세 분과 함께 하고요. 일상 고민들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요, 참여 방법도 안내해드리면 저희 이토마토닷컴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 클릭 후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받는 사람의 샵 2828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로는 02-325-8200번 전화 주시면요. 지금 정오의 데이트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시판에 와주신 분들 인사를 나눠볼까요? 꿈 얘기를 남겨주고 계시네요. 마틴 플레이스 님이 이분 체포 아직도 안 됐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제가 체포 안 되려고 그 장난을 못 쳐가지고 어제 제가 또 다시 의상실에서 만나서 미란 앵커에게 그 상황을 다 설명해 드렸죠. 하려다가 여기 저 체포될까 못했다라고 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하지 그랬냐고 했으면은 반응이 재밌었을 거라고 막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반응을 기대하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결국은 저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아한님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맛점하세요 해주셨고요. 동우동우님, 희재님 꿈이 뭐죠?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일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꿈이 바로 방송일이기 때문에 40% 이상 이렇게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프레이아님, 안녕하세요. 희재님 꿈 이뤘잖아요 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어느 정도 제가 어렸을 때 그려왔던 꿈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프레이아님 꿈은 어떤 건지 남겨주셨네요. 또 5년 안에 100억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몇 % 완성되셨어요? 조만간 다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우동우님, 어떤 꿈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남겨주시고요. 마로니에님은 꿈 마이너스 50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좀 손실 구간에 있으셔서 속상한 얘기를 남겨주신 게 아닐까 싶네요. 마로니에님 기운 내시고요. 그림 좀 늦게 완성되면 어때요? 조금씩 완성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100% 완성도를 높여보는 그런 꿈 진행 과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칠봉이님, 희재씨 꿈을 향해 가는 모습 계속 응원할게요 라고 웃음 표시 남겨주셨습니다. 칠봉이님 항상 와주셔서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네요. 너무 멋지신 분인 것 같아요. 빠스토리님, 희재님 오늘도 활기찬 하루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빠스토리님 이야기를 보니까요. 또 조금 후에 저희 오감만족 얘기 때 빠스토리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하님, 여러분들께 인사 남겨주고 계시고요. 멋진 남자님, 희재님 내년엔 공중파에서 스카우트 해가길. 그럼 안 되나? 라고 남겨주셨어요. 멋진 남자님 오랜만에 또 와주셨네요. 좋은 꿈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어떤 꿈 꾸고 계세요?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크는 거? 이런 게 또 소망이 아니실까요? 사랑스러운 그녀님, 노후를 주식해 가면서 여유 있게 보내기. 맞습니다. 이런 꿈이 제일 좋죠. 천장군님, 희재앵커님 샤워하고 왔어요. 정신통일이라고 남겨주셨고요. 머피님께서는 곡을 만들어서 아이유나 성시경에게 주는 거예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작곡 공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좀 타이틀송 좀 만들어주시면 제가 로열티를 지불하고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종목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유안타 증권, 요즘 궁금하실 것도 같아요. 지금 까미 0419님께서 남겨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조금을 살펴보고요. 지금 전화 온 종목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종목이신데요.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네, 파티 게임이요. 파티 게임즈요? 네네.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31,900원 평균 단가 10%입니다. 31,900원 평균 단가요? 네네. 물타기를 하신 거죠? 아니에요. 그저 금요일 날, 아니 월요일 날인가? 그날인가 제가 매집한 것 같아요. 10% 한 번에 들어가셨다고요, 지난주에? 네네. 알겠습니다. 왜 게임즈 중에 파티 게임즈를 선택을 하시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지인의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좋은 정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아니 이제 두 가지죠. 매도가는 얼마쯤인지 아니면은 저가권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저가권 더 궁금합니다. 내려갈 때요? 네. 확신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자세한 전략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처음 종목은 김동현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네네. 오늘 첫 종목이 파티 게임즈인데요. 시청자님께서 지인 소개로 들어가셨대요. 지난주에 들어가셨는데 좀 더 떨어질 때 추가 매수 그리고 얼마까지 들고 갈까요? 물어보시네요. 저는 추가 매수는 조금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파티 게임즈 같은 경우에 이제 플랫폼 쪽이 강하기 때문에 개발이라든지 이런 히트 게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마진 자체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대비해서 상장이 100%, 즉 13,000원에서 26,000원 나와서 4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수급도 계속해서 일단 기관들 물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의무 예수, 보호 예수가 앞으로도 계속 풀릴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수급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장 분위기 자체에서 모바일 게임즈들의 시세가 시초가에 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모바일 게임이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기본 플랫으로 봤을 때도 작년도 80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왔는데 그 정도는 맞추지 않을까 싶긴 하나 강력한 성장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게임즈 쪽에서 탑픽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모 이후 상장 등록에서 시세가 상당 부분 소진된 상태이고 차익 실현 기관 물량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이후에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주식을 사면 산다라는 것 자체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버립니다. 내가 샀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승부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기대하고 사신 31,900원대에서 실패한 거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3만원 이탈 구간에서 사실은 로스컷 처리가 좀 됐어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 12월 달에 5일선을 쉽게 말해서 좀 비비다가 5일선을 타고 주가가 등락을 보이다가 이제는 5일선 밑으로 깨져가지고 5일선이 계속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0선도 당연히 이후에 하방 구조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종목은 26,000원이 과연 적정한 등록 가격이었느냐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파티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상장 직후에 4만원대라는 고점을 하나 확인했고 그럼 저점이 26,000원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좀 유지될 수 있다. 다른 게임주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저는 이미 3만 원 로스카우트 포인트가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좀 오히려 뭐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손실 10%대 수준이지만 손절 처리를 일단 하고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예. 김동현 전문가의 의견이었는데요.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오늘 일부라도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정리도 고려를 해보시고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과 함께 첫 종목 파티게임즈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이 아까 올라온 종목이 유안타 증권입니다. 중국 증시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70%를 다 보셨어요. 이 종목에 4,115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조금 더 담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비중이 좀 많으신데 유안타 증권 오늘 장에서 2.5%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김동현 전문가님, 증권주 가운데서 가장 핫했던 이 유안타 증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시장에서 유안타 증권을 중국 후강통 내지는 중국 시장의 시세에서 가장 어떤 대접을 해줬다는 게 중요하겠죠. 실제로 그것이 이 유안타 증권이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후강통 시장에서 유안타 증권이 우리 시장에서의 후강통 거래를 선점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진 않는데 시장에서 받아준 반응이 중국 시장의 시세를 유안타 증권은 가져간다. 이렇게 약간의 방정식처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기본적인 구조는 좀 우상향 구조를 그리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글로벌리하게 좀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 6천 얘기도 나오거든요. 4천 얘기는 좀 보편적으로 나오고요. 특히 2015년 기준으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동성 확장 구조를 좀 유지하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흐름은 나쁘지 않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후강통으로 인한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에도 중국 시장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유안타 증권은 언제든지 반응을 보일 종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대상으로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가치 투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성장성도 일단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은 그냥 좀 허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대응 내지는 이슈 트레이딩 정도로 저는 접근하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유안타 증권을 보려면 일단 중국 시장의 흐름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제 중국 시장이 5%가 급락이 됐죠. 그런데 거래량이 전 세계 역사적으로 사상 최대 거래량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차익 실현 물량으로 5%가 빠졌는데 중국 시장이 기대감만 가지고 중국 시장이 40%, 50%, 30, 40% 올라온 시장이니까 차익 실현으로 5% 정도 빠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오버해서 봤을 때도. 하지만 이 차익 실현으로 빠진 미국까지 포함한 전 세계 역사적인 최대 거래량, 저 자리를 과연 단시간에 넘을까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안타 증권도 이슈가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점. 물론 후광통 기대감 같은 것은 내재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의 하방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겁니다. 다만 박스 레인지를 본다면 한 3,600원대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이고요. 고점 친 자리가 5,600원이고 이번에 중국 지수가 고점을 마구 치는데도 불구하고 4,500원을 못 넘어갔다라면 박스 고점 영역은 4,500원, 하단 영역 3,500원 정도 잡고 이 구간에서의 당분간은 박스 트레이딩 정도로 유지하시다가 중국 시장에 충분한 기간 조정 같은 것들이 좀 나왔다. 다시 한번 중국 시장이 이슈가 되고 후광풍 이슈가 될 수 있겠다. 그때 좀 더 적극적인 트레이딩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 시황을 좀 더 살펴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유안타 증권 그렇다면 지지가 돼야 할 그 중요한 가격선이라도 한번 제시를 해주시죠, 전문가님. 4,110원대죠, 매수가가. 지금 시청자의 매수가가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치면은 오늘 아침에 4,400원대 갔죠? 현재 구간에서 초단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5일선, 20일선 정도 보면은 시청자님 매수가인 4,100원 무너지면 일단 로스컷 들어가시는 게 맞겠고요.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거래량이 현재 구간에 1,000만 주 정도 터지지 않으면 4,500원 안착은 좀 어렵다라고 보이니까 대략적으로 4,400원대, 300원, 50원, 400원 이상 정도면 욕심 좀 줄이고
매도 처리했다가 주의를 좀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유한타증권이 약간 휴식기로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전문가님 나오시니까 환영을 해주고 계세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너무 답답하다고, 시장이 도대체 어디까지 밀릴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하락은 약간 이벤트적인 부분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체감이겠죠. 종목 체감이고, 전반적인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진한 섹터가 우리 시장에 좀 많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황으로 만약 좀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린다라면은, 얼마나 나빠지느냐를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좋아질 것을 기대하느냐에 대한 구분인데요. 아주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구간은 여전히 결코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아주 슬림하게 좋은 종목들 또한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거는 분명하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급락이 나온다거나 혹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주 강력한 추가 위험이 발생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얼마나 빠질 거냐에 대한 공포감을 오늘 지금 현재 시간 만기자 그리고 제일모직의 상장 IPO 그리고 금통위 그리고 어제 나온 소버린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더 확산되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나 미국이 상승 체력이 좀 약해졌다라는 정도를 감안한다라면은 1900대 초반에서 지나치게 위축되는 포지션으로 가시는 것 또한 좀 무리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 자체는 아주 강력한 어떤 하락의 시발점, 하락 연속성이 시작되는 자리 이렇게까지 보는 건 좀 오버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이 답답한 장세에 간단한 좀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그동안에 또 와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설악인 속초님 와주셨고요. 뿌잉뿌잉 장세민님은 클럽에 출입할 정도로 노후에도 팽팽한 얼굴 유지하는 게 꿈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브란젤리나님 오늘도 꾸물꾸물한 날씨지만 활기찬 진행 부탁해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브레디 바비님 라디오 듣는 것 같아요. 이 코너 좋습니다 하고 엄지척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부자개미 1등 경제님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오늘 날씨도 시장도 파랑투성이네요 하고 힘든 말씀 해주셨어요.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성공토리님도 오늘 저 보면서 좀 기운 내시길 바랄게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심리 테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좀 간단하고 엉뚱한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외계인 상상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눈을 감고 좀 이 상황을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잠시 바람도 쐴 겸 공원에 나오셨어요. 강 혹은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오른쪽 머리 위에 이상한 물체가 보이네요. 분명 UFO 같아요. 이 정체불명의 UFO가 착륙하더니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물체가 내려옵니다. 외계인인 것 같은데 갑자기 내려와서는 의미 알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어요? 4가지 객관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다른 답안을 만드시지 마시고 이 4가지 안에서 골라주세요. 다른 곳으로 피신한다. 첫 번째 대안이 되겠습니다. 일단 무서우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도망가시는 분들. 자, 두 번째는요. 잠시 공원의 다른 쪽 그 외계인이 안 보일 곳으로 이렇게 도망가서 외계인의 행동을 지켜본다. 살펴본다. 두 번째 행동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뭘 갖고 있었더라? 이 외계인과 싸울 준비를 하는데요. 무장을 해봅니다. 근처에 있는 것도 이렇게 가져오고 무장 준비를 하는 것이 세 번째 행동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네 번째는 우호적으로 다가가서 당당하게 그 외계인과 친교를 맺는다. 이 별그대 보셨죠? 알고 보면 이렇게 도민중 같은 멋진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가가서 일단은 친해져 보는 그런 네 번째 행동이 되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번호를 체크해 주고 계시네요. 지금 동우동우님께서는 B 아니면 D라고 남겨주셨고요. 머피님도 D, 친교를 맺는다. 그리고 빠스토리님 오늘 선택 어렵지 않아요. B라고 해주셨어요. 저처럼 이렇게 숨어서 행동을 일단 살펴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가을사리님 그리고 SHVLRH님 한글로 쳐봤더니 노피고님이었어요. 제가 노피고님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러운 그녀님, 브란젤리나님 그리고 통공토리님 그리고 대부분 칠봉이님 그리고 마로니님 다 B예요.
그리고 마로니에님께서는 저 지금 주식 투자 손실 아니라고 그냥 꿈의 방향과 달라졌다고 아까 얘기를 다시 강조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로니에님. A를 선택해 주신 분들도 지금 나오네요. 뿌잉뿌잉 장세민님, 마틴플레이스님, 지금 다른 곳으로 피신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결과를 좀 보여드릴까요? 조금 전에 마틴플레이스님과 뿌잉뿌잉 장세민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피신한다 선택을 해주셨어요. 똑똑해 보이지만 쉽게 접근하기 힘든 당신. 이게 제가 어떤 테스트인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 첫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에 대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똑똑해 보이는데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당신이래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않고 약간의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처음 당신을 만난 사람들은 당신이 단정하고 똑똑하지만 친해지기 굉장히 힘든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죠. 누군가 당신에게 거리를 두고 있다면 당신의 첫인상 때문일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웃으면서 가까이 다가가 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어떠세요? 뿌잉뿌잉 장세민님이나 마틴플레이스님, 좀 똑똑해 보이고 진지해 보이고 다가가기 힘든 그런 인상이세요? 부자국민 1등 경제님께서는 주식 투자 심리 테스트인 줄 알았는데 속으신 것 같습니다. 자, B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안쪽에서 상황을 지켜본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 B번 두 번째를 선택해 주셨어요. 착실하고 바르지만 속내를 알 수 없는 당신. 당신은 다른 사람 앞에 서면 쉽게 긴장하기 때문에 아주 솔직한 자기 표현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들은 당신을 한결같이 착하고 착실하고 이런 바른 사람이라고 느끼는데 솔직함이 좀 결여돼서 오히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기도 한다고 하네요. 때때로는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B를 타입을 말해주셨어요. 주식 미니님께서 처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B를 선택해 주셨는데 속내를 알 수 없는 분이라고 지금 나오셨습니다. 솔직하게 해주신 게 맞으시죠? 저희 자주 정오의 데이트에 남겨주시면 어떤 분인지 이제 차차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번입니다. 무장하고 싸울 준비를 한다. 이런 분들 많으세요? 아까 C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강하고 무서울 것 같은 인상을 지녔다고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고 때때로 공격적으로 다가가기도 하는 당신. 이렇게 강한 인상은 카리스마 넘치고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애교 없고 무서운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너무 호불호가 강해서 분명한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저랑은 정반대의 분들이에요. 저는 우유부단하거든요. 그런데 C는 아직까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은 안 계신 걸로 하고요.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호적으로 다가가 친교를 맺는다. 아까 전에 동우동우님께서 두 번째 행동, 그리고 머핀님께서 선택을 해주셨던 타입입니다. 애교 만점의 친절한 사람이지만 말만 많다는 인상의 당신. 언제나 좋은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당신 때문에 누구에게나 스스로를 좋은 사람으로 포장해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 타입은 물론 첫인상은 애교 많고 친절한 사람으로 보이기 쉽죠. 하지만 때때로 너무 아부에 능한 말을 하기 때문에 가벼운 사람이다 이런 인상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D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 맞으신가요? 머핀이 혹시 말만 많은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좋은 말은 이렇게 삼가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동우동우님께서는 오늘은 안 맞아요 해주셨습니다. 아까 B 선택해 주셨는데 아니세요? 그리고 C 같은 스타일은 명퇴대상입니다 라고 프레이아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아까 노피곤님께서 맞아요 제 성격인데 하고 딱 맞다고 남겨주셨고요. 부가세 10% 별도님 외계인 왈 택배요.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택배 기사님인 걸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도나도나님 낭낭한 목소리에 착석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파워탱크님 나와주셨고요.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 많으시네요. 인간 맹금장님 오늘도 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9500님께서는요. 저 미인이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와주실 거죠? 12시, 9565님께서 자주자주 와주셔서 저희 데이트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리 테스트 잠깐 동안에 이어가 봤습니다. 만약에 이거와 좀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첫인상을 평가해 드리니까요. 게시판에 한번 인증샷을 이렇게 셀카로 찍으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실제로 뵌 적이 없어가지고 첫인상을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엔 전 B 타입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희망별님께서 조이시티 문의 주셨네요. 이 종목 올려드릴게요. 26,000원 매수가입니다. 자, 전화가 또 왔으니까요. 같이 한번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셨어요? 네, 유성기업입니다. 네, 유성기업 매수가가 얼마신가요? 5,600원에 40%입니다. 5,600원에 40%.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엔저 때문에 뭐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거다 하는데 분기,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네네. 어떻게 되는지. 엔저 때문에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뭐 정권에서 그 HDS 상에 보면은 그래도 뭐 분기별 실적이 잘 나오는 걸 나오는데 또 다음 쪽으로 해서 보니까 또 실적이 안 좋은 걸 나오니까 어떤 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인 좀 하려고요. 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투자 의견 이번에는요. 전정현 전문가 한번 연결해 볼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부탁합니다. 네. 유성기업입니다. 지금 각각 다른 의견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전정현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유성기업 때문에 시청자님 고민이십니다. 5,600원에 40%. 자, 실적과 더불어서 앞으로 전망 어떤가요?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데, 자, 이제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죠. 근데 되게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이 잘 안 맞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도 증권사에서 실적 전망을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맞아 떨어질 때가 많은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실적 전망이라는 건 더 어렵죠. 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단계적으로 3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4분기 실적이 만일 잘 나온다고 한다면은 메이저인 기관이나 외인들이 화끈하게 매수를 할 겁니다. 근데 외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좀 매도를 때리고 있는 부분도 나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작년 실적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도드라지게 좋게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팩트를 믿는 게 좋습니다. 현재 실적을 그냥 믿으시고요. 되게 지금 현재 패턴이라면 4분기 실적도 크게 향상이 된다고 보기는 아직 좀 어렵지 않겠나. 그건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5,6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마는 비중도 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절반 전 정도는 지금 현재 감해볼 필요는 있어요. 전저점 근처에서 다시 반등한다. 이런 보장은 아직 없습니다. 더군다나 물량이 꽤 크시기 때문에 이런 정도 모습이라면 실적권에 대해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절반 비중은 줄여놓으시고요. 대개 5,300원 종가까지 이탈한다면 나머지도 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아니 근데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얼마나 어떻게 안 좋다는 건지 좀 알 수 없을까요? 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가 난 건지 아니면 이익이 좀 줄은 건지.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전정현 전문가님, 시청자님께서 아직 확인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좀 구체적인 수치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지난 2분기에 76억이었는데 3분기에는 4억 정도밖에 못 냈어요. 순이익 기준으로는 2분기에 102억 정도 냈는데 1억 적자가 3분기에는 났습니다. 예. 그리고 4분기에 대한 실적은 아직 검증된 게 나온 건 없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조금 더 자세한 거는 또 기업 공식 사이트 다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성기업 살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올라왔던 조이시티 함께 할게요. 오늘 또 게임주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이시티는 지금 23,000원대 움직이고 있는데요. 26,000원에 들어가셨고 20%를 들고 계십니다. 희망 별림의 종목입니다. 전정은 전문가님. 네네. 네, 조이시티 오늘 소폭 좀 밀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금 좀 이번 주 좋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게임주는 지난주까지 좋았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번 주에는 게임주는 시장의 주도 테마는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만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게임주가 다시 시세를 내려면은 좀 기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조이시티 같은 경우도 시세를 끌어당겼다가 조정인데, 우리가 항상 그래요. 조정을 받으면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 있는데, 조정 나온 양상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조정을 받을 때 크게 뭐 거래 급감하면서 내린 건 아니죠. 거래가 웬만큼 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위쪽의 물량들을 다 소화하고 이제 가야 되겠죠. 기관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개인 큰 세력이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현재는 테마가 빠르게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주로의 급반등은 좀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조이시티는 대개 24,000원 선 정도에서 정리하고 나중에 저가권을 보시거나 그런 매매가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저가권에서 다시 한번 보자. 지금 자리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희망별님께서 이 종목도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이시티였습니다. 두 종목을 또 살펴드렸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세요. 동우동우님께서 희재앵커님 저 금연 3일째인데 힘들어요. 응원 좀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와, 지금 수요일이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신 거네요. 진짜 대단한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금연이 진짜 힘들다고 하던데 성공 혹은 실패를 떠나서 이런 결정, 동우동우님의 건강을 위해서 결정을 하신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응원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주일 지나서도 안 피고 계시다면 달달한 그런 방송을 드리도록 할게요. 금단 현상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동우동우님. 기운 내셔서 이번 주까지만, 또 그 다음에는 다음 주까지만 이렇게 조금씩 기간을 늘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정말 금연은 대단한 결정인 것 같아요. 빛과 그림자님, 파워탱크님, 왔다장보러님 제대로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구름베개님 반가워요. 모두 좋은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고, 주식미니님께서는 조이시티 갖고 계시는데 이번에 좀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노노님도 이제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꾸리꾸리하지만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핫한 이슈를 끌어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열변을 토하셨을 겁니다. 바로 갑의 횡포예요. 땅콩 리턴, 라면 상무, 빵 회장, 개밥 교수. 이들의 공통점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논란으로 인해서 대한항공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 이미지까지 실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일에는요, 이 일본에서 땅콩 리턴을 만화 소재로 해서 우리나라를 좀 비판했던 그런 사연이 있고요. 외신에서도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는데 영국 BBC에서 가장 많이 공유가 된 기사였습니다. 땅콩 분노가 대한항공 여객기를 늦췄다. BBC는 개인의 분노가 모든 승객의 시간을 빼앗을 수가 있느냐라는 물음을 제기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앞으로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않겠다. 이 회사 수장은 자신의 행동 대가를 알아야 한다. 북한 고려항공이 대한항공보다 나은 이 순간. 이라는 트위터 게시물들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모바일 게임 승무원 타이쿤 게임이라는 게임도 나오고 있고요. 정말 일파만파 국제적 망신으로 커진 이 사건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마카다미아 너츠, 이 봉지째, 이 너츠를 봉지째 건넸다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거 믿을 수가 있으시겠어요? 정말 저는 다시 한번 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이 사건을 계속해서 뉴스를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 실질적으로 사퇴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무늬만 사퇴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는 상황이죠.
부사장에서는 내려가겠다 했지만 대한항공 전체 부사장은 역임을 하고 있고 역대 연봉에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 갑의 횡포 언제쯤 좀 멈출 수 있을까?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러분 의견도 너무 궁금합니다. 부자국민 1등 경제님께서 바로 남겨주시네요. 참 진짜 국가 망신이에요 라고 남겨주셨고, 멋진 남자님 땅콩을 입에 가득 넣고 이거 비방용 같아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 답답하네요. 응답하라 칠봉이님께서 땅콩 사건도 사건이지만 제대로 사과도 안 하는 모습, 진짜 뻔뻔한 모습에 더 놀랍습니다. 사과문이 재차 나오고 있죠. 조양호 회장도 사과문을 내놨고요. 임원들도 대한항공 측에서도 사과문을 내놨는데 결국 임원들은 이 같은 사태에 있어서 책임을 가할 그런 권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사랑스러운 그녀님께서 그거 항상 봉지째 주는데 라고 남겨주셨고요. 진짜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없죠. 많은 분들이 정말 국민들이 열변을 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 동안에 이런 얘기를 나눠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종목 상담을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흥분을 멈추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왔는데요. 이 종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서울입니다. 네, 서울 계세요? 어떤 종목을 또 들고 계신가요? 모남이요. 모나미 들고 계세요. 얼마에 사셨어요? 3,070원에 30%. 3,770원에 30%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를 내년에 그 신학기도 있고 해가지고 네. 모남이가 그 내년에는 괜찮겠다 해서 이걸 잡았는데 네네. 계속 지금 잡은 뒤로 빠져서 이 관계를 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0월부터 거의 2달간 빠진 거거든요. 예. 신학기 모멘텀을 믿고 들어가셨는데 이 모멘텀은 이제 실효성이 없는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추가 하락에 대한 여부도 같이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모나미 이번에는요. 전정현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모나미인데요. 2달째 네네. 하락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신학기 모멘텀이나 실적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것이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식을 매집하고 이런 임자가 항상 나타나야 됩니다. 암만 실적이 좋아도 인기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모나미는 아직 인기가 안 붙었다는 점이에요. 네, 그것이 지금 현재 가장 큰 핸디캡입니다. 물론 모나미 하면은 이제 실적 전망도 4분기 실적 뭐 한 29억 정도 영업이익으로 컨센서스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뭐 자산 가치도 있는 종목이니까 1배 미만이죠. 한 0.7배 수준이니까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고 아마 신학기 모멘텀이나 실적 괜찮다 뭐 그래서 매수를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거래 보세요. 11월, 12월 달에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가 안 붙고 있죠. 세력이 안 붙고 있다는 얘기죠. 임자가 안 붙고 있어요. 암만 좋아도 인정을 해줘야 되죠. 세상에서 인정을 해주고 매기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단점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런 약점은 있지만 8단계는 아니죠. 세력이 갑자기 붙을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다만 2,900원대 종가 손절 라인은 보셔야 되겠죠. 그 정도 선 유지가 되면은 임자가 붙을 것에 대한 기대는 갖고 물량은 유지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물량을 홀딩하실 수 있다라고는 보겠습니다. 네. 네, 보유하게 된다면 그러면 반등치 어느 정도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반등시 나오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물량을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도를 한다면 매수 강도가 붙어서 올라가는 강도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는 뭐 3,200원 선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되 나중에 매기가 붙어서 올라가는 강도를 보고 매도 시점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물량을 유지하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손절 처리보다는 일단 유지하면서 좀 더 추이를 보자라는 의견이시네요. 시청자님,
네. 네, 이렇게 수급 거래량 이런 점도 좀 같이 하락에 대한 원인으로 제기되는데 좀 참고되셨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은 현재로 봐서는 유지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하겠네요. 네. 좀 더 추이 네. 보시고 좀 힘이 실릴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은 브란젤리남님께서 남겨주신 영진약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70원에 들어가셨고요. 20%를 갖고 계십니다. 자, 오늘 들어가신 건가요? 정확한 매수 시점은 알 수 없는데 거의 매수가 부근에서의 움직임, 소폭 수익이십니다. 자, 전정현 전문가님, 영진약품의 수익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는 역시 그 모나미처럼 아직 매기가 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실적까지도 보면은 실적이 뭐 아주 크게 향상된 상황은 아니고요. 이런 종목은 역시 임자가 붙어야 돼요. 임자가 붙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되게 연초에는 개별주들이 각종 이슈를 터뜨리면서 올리기도 하죠. 그런 부분은 기대할 수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 COPD 치료제 건이 이슈가 아닙니까? 영진약품은. 그 건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죠. 네, 하지만 임자가 안 붙고 있고 아주 강력한 이슈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런 상태에서 이슈 없이 올라온다면 대개 뭐 1,450원 선 정도가 한계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급하게 내릴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물량은 유지하실 때 단기 매도는 1,450원 선 정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1,450원 정도로 목표치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브란젤리나님 혹시 고민하셨다면 이번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수익을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정현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던 대한항공. 하늘나라 구름님께서 이름이 대한항공이라 더 민망해요. 한진항공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남겨주셨고요. 다른 분께서는 맞아요. 네티즌들은 조진항공으로 바꿔야 된다. 태극 문양 대신 땅콩 문양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대요. 맞습니다. 깨하님, 해외에서 놀림거리인데도 반성 안 하는 모습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분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좀 제대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프레이아님 말씀대로 정말 사무장만 좀 안타깝게 된 사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잠시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좀 오감 만족 데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와 함께 정오의 데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수요일 오감 만족 데이트는요, 역시 후각 데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최근에 향수를 자극하는 아이템으로 창업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실내 포차 이런 것도 아이템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한때 굉장히 좀 유행했었던 옛날 음악 들을 수 있는 밤과 음악 사이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제 우리 빠스토리님께서 게시판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12월 생일마다 엄마께서 김장김치 그 안에서 겉절이를 생일상에 올려주셨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한번 아이템을 찾아서 오늘은 추억의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향수 젖은 먹거리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예전엔 사실 이 먹을거리가 불과 한 20년, 10년 전만 해도 정말 진짜 다양하지는 않았어요. 지금만큼은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좀 다양해졌죠. 뭐 유러피안, 북유럽풍, 아메리칸, 뭐 아랍 그쪽 음식도 많이 다양해져서 맛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됐는데 옛날 음식을 먹으면 단순하긴 해도 그 추억의 맛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그때 기억도 함께 가져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추억의 음식으로 제가 선정한 거는요. 첫 번째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추억의 도시락 되겠습니다. 요즘은 급식소 때문에 도시락 많이 안 싸가죠. 그런데 이 추억의 도시락, 제 시절도 아니고 사실 어머니 아버지 때 양은 도시락에 계란 프라이 그리고 분홍 소세지 그리고 김치볶음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메고 다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도시락의 정석이죠. 저 양은 도시락을 옛날 분들이 정말 많이 갖고 다니셨는데 그때는 교실 그 난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올려놓고 따뜻하게 데펴서 점심시간 만에 기다렸다가 먹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양은 냄비, 양은 도시락이 한때 다 없어졌다가
한 2000년대 들어서 다시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싼 값 혹은 비싸게 나오는 데도 있고요. 해가지고 이자카야 같은 데 가보면 옛날 도시락이라는 걸 아예 파는데 그냥 공깃밥보다도 인기도 굉장히 많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서 흔들어서 먹으면 옛날 맛이 생각난다 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분홍 소세지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좀 옛날 햄 맛이잖아요. 그 가공 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케첩에 찍어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김치볶음이 진짜 도시락의 정석인데 저 김치볶음이 집집마다 김치 맛이 조금 달라서 친구들이 같은 반찬 김치볶음을 싸와도 다 다른 김치볶음 맛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게 저는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 초등고등학교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이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진 않았고 급식소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잠깐 친구들끼리 추억의 도시락 타임을 가져보자 해서 석식 시간에만 어머님들 힘들게 하는 그 도시락 타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급식은 다 일괄적으로 메뉴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도시락을 싸오게 되면 다 각각 다른 반찬을 가져오게 돼서 이 친구 음식도 먹어보고 또 이 친구 음식도 먹어보고 해보면서 그 친구의 집안 문화도 배워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 시간들이 굉장히 좀 그리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이 도시락 타임은 어떤 시간으로 기억이 되시나요? 칠봉이님께서는 계란은 안 보이게 밥 밑에 깔아줘야 서민 도시락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부가세 10% 별도님은 양은 도시락에 숟가락 넣고 다니면 소리가 아주 예술이지 해주셨습니다. 사랑스러운 그녀님은 60년대 양은 도시락에 분홍 소세지면 아주 부잣집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다들 기억이 잘 나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추억의 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정말 그립습니다. 바로 옛날 통닭이에요. 요즘 통닭이라고도 잘 안 부르죠. 치킨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크리스피 치킨, 뭐 순살 닭튀김, 파닭, 뭐 갈릭 치킨? 정말 종류도 너무 다양해서 옛날 통닭은 진짜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어떻게 그 메뉴 하나로도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마리에 5, 6천 원? 그 정도 했죠. 제가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비싸지도 않았어요, 정말. 5, 6천 원으로 만족도는 지금 거의 뭐 크리스피 치킨을 능가하는 그런 만족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통닭 해가지고 거의 막 치킨이 넘쳐 흐르는 그런 통닭에다가 그 위에 무까지 해서 이렇게 고무줄로 하나에 딱 끊었는데 끊어지지도 않았어요. 그 채로 이렇게 봉지채에 가져오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 소금만 찍어 먹어도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극적이지 않았던 그 통닭 맛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아유, 그립네요. 마지막으로 음식 넘어가 볼까요? 이름도 그리운 그 맛입니다. 바로 옛날 빵집인데요. 옛날에 그 빵집에서 정말 가장 인기가 있었던 메뉴가 바로 이 옥수수빵, 술빵이라고도 불리는 빵이라고 합니다. 이 옥수수빵과 더불어서 크림빵, 단팥빵이 가장 인기 톱3 메뉴였다고 합니다. 저 엄마께서 초등학교 때 술빵을 사오셨는데 술이 많이 들어갔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약간 취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 사실 술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하죠. 맞나? 요즘은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일괄적으로 프랜차이즈점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빵은 거의 안 팔게 됐는데 오늘은 옥수수빵, 술빵, 시장에서 많이 파는 이런 빵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옛날 그 추억의 먹거리가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추억의 음식 다들 어디로 갔니? 특집으로 한번 3가지를 꾸려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자주 먹을 순 없지만 그리운 그 맛 생각나는 게 있으시다면 게시판에 한번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종목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다우 기술입니다. 다우 기술이요. 예.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예, 12,000원에 20%입니다. 12,000원 10%. 20%. 20%요. 어떤 게 가장 걱정이세요? 이거 수익이 좀 낮다가 지금 3일째 이거 내리고 있는데요. 네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게 손절가를 하고 목표가가 좀 궁금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추가 하락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살펴드릴게요. 예. 네,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우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네, 다우기술 수익권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3일째 밀려서 걱정이십니다. 추가 하락 염두에 둬야 되나요? 일단 11,000원대 중반까지만 내려왔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 종목의 개별적인 어떤 악재로 인해서 빠진 부분들은 아니고, 전체 시장 하락과 급락에 따라서, 매물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세도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좀 매물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전반적으로 11,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한번 지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다우기술 같은 경우 반등 시에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한 맥이라든가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도 반등의 목표점은 크게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다우기술의 어쨌든 꾸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 13,000원 권역까지는 이번 주중 마무리 지으면 다시 이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서 13,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시장이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추가적인 흔들림이 나온다 하면 한 11,000원 정도까지 근처까지 한번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는 오버슈팅으로 좀 밀고 내려가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1,000원 정도를 이탈했을 시에는 손절 라인을 잡되 현재 자리는 거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더 들고 가보시겠어요? 예. 네,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예. 반등 있을 때 다시 한번 또 중간 점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호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인사까지 따뜻하게 남겨주셨네요. 제가 잘 전달해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은 저희 게시판 사연인데요. 무조건 10님께서 한국정보통신 문의 주셨습니다. 8,150원에 들어가셔서 지금 30%니까 손실 구간이세요. 지금 자리, 추가 하락, 그리고 앞으로의 가격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이번에 한국정보통신입니다. 8,100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좀 더 기다려 볼까요? 일단 지금 기다려야 될 자리죠. 다만 이제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일전에 이제 9월 달에 큰 급등이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시장 조정으로 언제든 매물을 낼 수가 있을 것이고,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반등폭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한 그런 흐름 만들기에는 다소간의 무리는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파티게임즈가 성장을 하면서 실제로 그 파티게임즈에 대한 기대감을 자회사죠. 지분 투자한 그런 업체죠.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재료가 노출이 되자 그때로부터 이제 장단봉 나오면서 계속 하락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파티게임즈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더불어서 알리페이의 어떤 투자, 여러 가지 이제 실적,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아마 이번 마디는 7,000원대 중후반 정도의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8,000원 정도의 매수, 8,150원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음 반등 나올 때 거래도 좀 적고 그렇게 탄력적인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를 당장에 크게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21일평선 넘어서서 한 9,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보유해 봄직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9,000원까지 보유 전략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절할 필요가 없고 일단은 기다려보자. 보유 전략으로 제시가 되네요. 차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드렸던 한국정보통신 수익 보시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요, 또 옛 음식들을 많이 남겨주시네요. 도나도나님, 솔방에 검은 콩 솔솔 해주셨고요. 빠스토레님, 노피고님, 달고나 뽑기 그 시절 그립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세상을 다 가져라님께서는 오늘도 점심 계란이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마로니엠님께서는 강원도가 옥수수 유명하잖아요. 이쪽이 고향이셔서 관련 음식들 많이 드셨대요. 술빵, 엿, 올챙이 국수, 옥수수밥, 인절미, 막걸리. 많네요. 이런 것들 많이 드셨던 것 같고요. 아하님께서는 요즘에 찹쌀떡 메밀묵 장수 사라졌는데 다른 곳 아직 다니시는 분 계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안 본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런 추억 이야기들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금연 얘기도 나왔고 또 세상에 대한 사건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요. 또 설악인 속초님께서는 고흐의 명언, 별은 나를 꿈꾸게 한다. 사람은 별에 다다르기 위해 죽는다. 이런 명언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1시간 여러분들 이야기로 따뜻하게 한번 채워봤는데요. 데이트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 내일도 1시간 좀 멋진 데이트 준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시간 힘들지만요. 좀 힘내시고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12시에 뵐게요.